뽑히는데 좀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질문 불러주세요. 질문. 백 68. 왜요? 11, 72. 81. 칠백오. 714번. 끝. 잠깐만요. 예, 668부터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하기 전에 우리가 저번에 무게중심에 대해서 배웠었죠? 간단하게 좀 복습 좀 하면요. 우리가 이제 삼각형에서 이제 사이드의 중점, 변의 중점을 이렇게 잡았었죠. 그래서 두 개를 연결했더니 얘가 밑변과 평행한 성질이 나왔었고, 얘가 길이가 2a이면 여기가 a로 됐었죠. 그리고 얘를 거꾸로도 가능했었어요. 그게 이제 역의 성질이었는데요. 일단 중점을 잡고 거기에 대해서 밑변과 평행하게 그냥 선을 쭉쭉 그었어. 그랬더니 여기도 중점이더라. 이게 여기 성질이었었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중선을 배웠었고, 중선은 이제 마주보고 있는 편 있죠. 마주보고 있는 변의 중점을 잡고 연결한 게 얘는 중선이었어요. 그럼 이 중선 세 개를 모두 그었더니 한 점에서 만나더라. 그럼 그 점을 뭐라고 하죠? 이 점을 뭐라고 불러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었죠. 그래서 무게중심이란 삼각형 세 중선의 교점이었어요. 기억나세요? 그죠? 자, 그럼 외심은 뭐였을까요? 아영아, 외심이 뭐였지? 외심은 뭐의 교점이에요? 뭐예요? 세 변의 수직이 등분선의 교점이 외심이었어요. 오늘 시험에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모르면요 못해요. 알겠죠? 외심이 아직도 나와요. 그럼요. 우리 누적 테스트잖아. 그렇죠? 그래서 세 변의 수직이 등분선의 교점이다. 자, 그럼 내심은 뭐였죠? 내심은 어떻게 찾아요? 세 내각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었어요. 뭐라고요?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요. 아시겠죠? 네. 풀이 정말 노트가 없어서. 거기다 해. 노트는 또 왜 없어? 노트도 날려왔어? 아니, 저 왜냐면 책을 항상 거의 노트를 가운데에다. 근데 그거 뭐지? 학원에다 놓고 간 거야? 학원에서 놓고 간 건지 아니면 영어하고 가방에 있는 건지 진짜 모르겠어요. 그러더라. 그냥 공부할 생각 마음이 없었구나. 네. 자, 그래서 세 중선에 의해서 삼각형이 이제 6개가 나오는데 얘 넓이들이 전부 어땠어요? 그쵸, 넓이들이 다 똑같았었어요. 그 다음에 꼭지점으로부터 이제 중점까지 몇 대 몇? 그쵸, 2대 1이었죠. 그래서 이게 무게중심의 큰 특징이었어요. 되셨죠? 근데 이거는 너무 쉬워서 우리가 이렇게만 안 나오고 뭐랑 같이? 다른 단원의 도형들이랑 같이 나온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668부터 이제 풀이 좀 해볼게요. 여기는 풀이하는 동안 읽어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에서 BD와 DC 길이가 똑같고요. 그리고 평행선이래요. 교점을 뭐 G라고 하고 넘어가서 이제 BG의 길이를 구하려. BG를 어떻게 구할까요? BG. BG가 지금 여기 있죠. 자, 보시면은 얘랑 지금 평행선이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를 때는요, 주어진 길이에 좀 집중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얘랑 관련되어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랬더니 평행선과 중점이 나와 있죠. 그죠? 그럼 여기 길이 몇일까요? 여기 3이죠. 이해돼요? 얘가 1대1이고요. 평행선 거으니까 사실 여기도 1대1이 돼요. 맞죠? 그래서 1대1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얘가 이제 평행선인데, 여기가 1대1이죠. 맞아요? 1대1. 그러면 여기 전체 길이 몇일까요? 민아 몇일까? 6. 자, 우리 이 삼각형이랑 이 전체 삼각형을 보세요. 몇 대 몇이에요? 1대 2 닮음이죠. 그럼 얘도 밑변도 1대 2여야 되니까 12가 되겠죠. 그래서 12 빼기 3을 해주면 9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제 무게중심 사용한 건 아니고요. 이제 평행선의 성질 쓴 거죠. 평행선의 성질. 됐어요? 너무 간단해서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나요? 자, 됐어요? 그 다음에 71번. BC 길이를 구하려. 선분 BC. 선분 BC가 어디 있죠? 선분 BC가 여기 있네요. 이 길이를 구하는 거네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게 여기 하나밖에 없죠. 여기 5cm. 그럼 여기에 집중을 좀 해보셔야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얘는 이제 대표 문제 할 때요. 이런 문제는 이제 보조선 하나 그었었어요. 뭐냐면 이 길이가 똑같으니까 밑변이랑 평행하게 이렇게 선을 긋게 되면요. 이 두 개가 무슨 관계죠? 무슨 관계일까요? 합동이 돼요. 그렇죠? 자, 일단 얘가 막곡지각으로 각이 똑같고요. 얘랑 억각으로 똑같죠. 그래서 이 그림은요, 이제 보조선 이렇게 똑같이 긋는 걸 좀 많이 신경을 써보셔야 돼요. 딱 봤을 때 이게 안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연습 많이 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두 개 합동이니까 이 길이가 5가 되겠죠? 두 개가 5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ADEH 삼각형을 보시면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또 닮음이죠. 닮음인데 얘가 1대2니까 1대2가 돼서 여기 길이가 10이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15가 되겠네요. 되겠죠? 얘도 지금 모양이 똑같네요. 그쵸? 자, 그래서 쭉 읽어보고요. 그림 표현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선분 EF 길이 구하는 게 목적이요. EF가 여기에 있네요. 나와 있는 건 여기 21짜리 하나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일단 천천히 생각을 해봤는데 얘를 구할 방법이 아직은 없어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있을 때는요, 이제 잘려 반반 있을 때는 마찬가지로 밑변과 평행하게 선을 한번 그어보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경험상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밑변과 평행인 선을 그어볼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얘가 합동이죠. 그렇죠? 막곡지가 억각 ASA로 합동이잖아요. 합동 조건 안 써도 되죠? 필요할 때. 그러면 길이가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 길이를 A라고 놓으면 얘도 대응변이니까 A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두 개 합친 게 2a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얘는 평행선이 나와 있는데 이쪽 사이드가 1대1이야. 그럼 이쪽 사이드도 1대1이 돼야 되겠죠? 그럼 얘는 2a가 되겠네요.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자, 근데 우리 21이라는 애는요, 2a랑 a를 합친 거죠? 자, 그래서 3a가 21이에요. 그럼 a 값이 이제 7이라는 답이 나오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2f의 길이니까 2f 길이는 7인 거죠. 그래서 68 하나. 자, 681은 AD의 길이를 구하래요. AD가 지금 어디 있냐면요.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 알파벳 안 적을게요. 시간이 너무 뺏겨서. 자, 선분 AD의 길이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우리 어디서 많이 본 모양이죠? 사다리꼴, 평행선 사이 선분의 길이에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자, 그래서 얘는 원래는 여기 EF였죠. 그래서 얘 길이를 구하는 게 주 목적이 많이 나오는 문제였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여기를 구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똑같이 하시면 돼요. 여기를 그냥 x로 놓고요. 우리 어떻게 하냐면 대각선으로 잘라도 되지만 더 쉬운 방법이 오른쪽에 있는 선과 평행하게 이렇게 잘라봐요. 그러면 이 사각형이 평행사변이 되는 거죠. 왜냐면 얘랑 이미 평행이고요. 얘랑 평행이면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다. 평행사변형이 돼요. 그럼 여기 길이가 x가 되겠죠. 그럼 여기도 x가 되겠고요. 그럼 여기는 16 빼기 x가 되겠죠. 돼요? 자, 그럼 여기 길이는 뭐라고 내야 될까요? 얘 절반이죠. 그렇죠? 10 빼기 x 써도 돼요? 써볼까요? 자, 여기 10 빼기 x죠? 자, 근데 얘 무슨 관계여야 돼? 그렇죠? 2대1 관계여야 돼요. 그럼 이걸로 뭐 비례식을 써도 되고요. 아니면 10 빼기 x에다가 2배를 하면 2바이를 해주면 16 빼기 x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계산해주면 답 나오겠네요. 2x는 16 빼기 x. 자, x 1로 넘어가면 x가 되고요. 20 넘어가면 4가 되겠네요. 답은 4. 그래서 그냥 모르는 거 문자로 놓고요. 풀던 대로 똑같이 가시면 됐었다. 그 다음에 683. 자,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AD, 3분의 AD 있죠? 얘는요, 삼각형 ABC의 중선이래요. 아, 중선이라고 하면 밑변이 이제 절반이 돼야 되겠죠. 그죠? 이거 힌트를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점 2는 AD 위의 점이고요. 삼각형 ABC의 넓이가 44래요. 아,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44가 되는구나. 그 다음에 자, EDC의 넓이가 7이래요. EDC 여기 있죠? 여기가 7이래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 AB의 넓이를 구하라. 즉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죠. 맞나요?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얘가 중선이니까 이렇게 잘렸을 때 오른쪽 ADC 삼각형 있죠? ADC 삼각형 넓이가 몇이어야 돼요? ADC가 22여야 되겠죠. 절반. 자, 그러면 여기 넓이는 몇이라고 넣을까요? 이 넓이 22에서 7 뺀 거죠. 그러면은 10 몇이요? 14예요? 15 아닌가요? 네. 잠깐 15 맞죠? 15. 네. 예? 그러면 왜 무게중심이 안 되네? 뭐죠?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 일단은 그냥 갈게요. 어쩔 수 없네요. 자, 그러면 얘가 15예요. 아, 그럼 무게중심이랑 관련이 없나 보다. 그렇죠? 우리 예상은 해봤지만.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삼각형의 지금 넓이는 몇일까요? 7이죠, 마찬가지로. 그렇죠? 밑변의 길이 똑같고 높이 똑같잖아요. 아, 그러면 이렇게 잘렸을 때 왼쪽 얘의 넓이도 지금 22가 되는 거고요. 얘 15네요. 답은 15네요. 무게중심은 아니었고 그냥 밑변의 길이에 따라서 넓이가 어떻게 결정되냐? 얘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705. 근데 이제 항상 단원이랑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건 되게 좋아요. 알겠죠? 지금 그게 사용되진 않았지만 계속 그런 생각 계속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705. 자, 705번. 자, 오른쪽 그림 BD. BD는 마찬가지로 중선이래요. 중선이고, 점 G는 ABC의 무게중심입니다. 아, 이번에는 무게중심 대놓고 알려줬네요. 그 다음에 A 대 EC의 길이가 1대1이에요. A 대 EC? A 대 EC가 길이 B가 1대2. 예? 아, EC. 아, EC죠? 1대2. 이렇게 길이의 B를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삼각형 ABC의 넓이가 24죠? BC는 24. 그때 이제 BGE의 넓이를 구하라. 이게 어떻게 갈까요? 색칠한 부분 넓이 구하는 건데요. 자, 얘는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이제 24잖아요. 그걸 이제 반갈죽 잘라가면서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넓이 한번 해봅시다. 자, 구해야 되는 게 BGE죠. BGE. 바로 출발해요. 자, 맨 처음에 우리 24가 있었죠. 24를 어떻게 잘라갈까요? 일단 여기서 이렇게 반갈죽해서 위에 거 찾아가야 되죠. 왜? 색칠한 게 위에 있으니까. 그럼 여기다 일단 2분의 1을 먼저 해줘요. 그럼 얘가 ABD 넓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반갈죽할까 했더니 이번에는 B2로 반갈죽을 해요. 아,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길이 B가 필요한데 지금 모르죠. 그래서 그걸 찾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1대2는 찾았어요. 자, 그러면 얘 길이의 B는 우리가 1대1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얘가 1대1인 걸 좀 다시 써볼게요. 1대1. 자, 우리 한 선분에 대해서 B가 여러 개로 쪼개져 있어.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자, 지금 얘 두 개를 더해요. 그럼 2죠. 그 다음에 두 개의 B를 더해요. 3이죠. 맞죠? 자, 두 개의 최소 공배수 찾아요. 6이죠? 야, 전체를 6의 1로 놔요. 그럼 끝나.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거든요. 사실 이게 한 개의 선분에 대해서 여러 개의 B로 나타나는 거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이하 통틀어서 길이의 B 나타나는 것 중에서 제일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 방법 하나만 쓰시면 되게 편하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B를 더한 다음에 두 개 최소 공배수 구해서 6의 1하고 놓으면, 자, 반반이니까 여기는 3의 2, 3의 2 이렇게 놓을 수 있고요. 자, 얘는 1대2로 쪼갰으니까 여기 2의 1하고 놓으면 여기 4의 1로 놓을 수 있죠. 4의 1로 놓을 수 있죠. 아, 좀 헷갈리네요. 그렇죠? 자, 그래도 좀 잘 보시면, 그럼 여기가 3의 2이고 얘가 2의 2야. 아, 그럼 여기는 우리 A로 놓을 수 있겠죠. 됐어요? 아, 그럼 길이의 B를, 얘가 알고 보니까 2대 1이었네요.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3분의 1만큼을 곱하면 우리가 여기까지의 넓이를 지금 구한 거야. 됐어요? 그 다음에 무게중심에 의해서 얘가 2대 1이죠. 2대 1. 그러면 이렇게 반갈죽하면 전체에다가 3분의 2 곱하면 될까요? 그러면 답이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한번 천천히 해봐요. 나중에 이게 괜찮아요. 그러면 2 약분되고요. 3, 8. 그러면 3분의 8. 이 답이 되겠네요. 답은 4번이네요. 그 다음에 714. 714.
자, 봅시다. 자, 평행사변형에서 지금 출발이네요. 삼각형 ABCD. 그 다음에 뭐 중점, MN이라고 하고, 뭐 교점 이렇게 나와 있고요. PQ 길이까지 나와 있는데 딱히 얻을 만한 정보는 없고요. 자, 선분 MN의 길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MN의 길이 구해라. 자, 어떻게 할까요? 자, 일단 천천히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선을 그어요. 자, 그러면 얘는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 되잖아요. 그러면 점P 있죠? 점P는 뭐예요? 무게중심이죠. A, B, C 삼각형의 얘는 중선, 얘도 중선. 중선 두 개 그냥 교점 나오면요 무게중심이죠. 그렇죠? 자, 그럼 이쪽 사이드의 길이의 B가 우리 2대 1이죠. 맞죠? 자, 그리고 얘는 밑변이 지금 평행하죠. 그렇죠? 왜냐면 여기 사이드가 1대1이고요. 이쪽 사이드도 1대1이야. 그럼 사이드의 길이가 1대1로 잘랐을 때 밑변과 평행이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이쪽도 당연히 2대1이겠고요. 그러면 이제 APQ 삼각형이랑 AMN 이 두 개가 2대1 닮음이죠. 맞아요? 그러면 2대1 닮음이니까 얘도 2대1이네. 그러면 1대2죠. 2대3이죠. 미안해요. 2대3. 2대3으로 가야 돼요. 그럼 6대 MN의 길이는 2대 3이 돼요. 이겼다. 됐죠? 자, 3배 했어요. 얘도 3배. 9네요. 그래서 닮은비로 가셔도 된다.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자, 이거 말고 다른 방법도 가능해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2대1이니까 여기를 2A라고 돼요. 그럼 여기 A가 되겠죠. 그럼 여기를 B로 두면 여기는 B겠죠. 얘도 무게중심이니까. 그러면 A 더하기 B가 6이니까 얘는 또 이제 얘랑 얘를 더한 것까지 합치면 총 3A 더하기 3B잖아요. 그러면은 18이네요. 그럼 18의 절반. 9네요. 이것도 우리 저번에 했었던 거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도형은요, 많이 풀어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나중에 이제 C단계가 사실 겁나 어렵거든요. 그거는 이제 천천히 나중에 해보기로 하고요. 그럼 질문은 다 끝났고, 우리가 오늘 닮음의 활용 들어갈 차례 맞죠? 닮음의 활용을 먼저 진도를 좀 나가고요. 개념 원리 좀 아픈 게 좀 있으니까 그걸 이어서 갑시다. 자, 저기 140페이지 펴보시고요. 기백문 몇 번이에요? 예, 기백문도 꺼내보세요. 기백문이 있어? 네. 다행이네요. 당연히 있다고요? 네. 왜 다른 책은 당연히 없어? 모르겠는데. 이다잉. 아까 제가 그런 말 말했으니까 이건 당연히 닮음의 활용. 그래서 제가 막 영어 과목까지 다 뒤져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스벅스 같은 거 말해보라고 하셔가지고 쌤한테 말해봤는데 그게 답장이 없어서. 그럼 몇 시에 보내는데? 네? 몇 시에 보내는데? 엄마가 제가 밤에 보낸다 하니까 밤에? 밤에 보내면 그 실으라고 아침에 오느라 하셔가지고 그때 보낸 거예요. 왜? 엄마가 그냥 없으면은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프린트를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 그럼 새로 사야 돼? 책 없어지면? 네. 사야지 뭐 어떡해. 발견 왜? 찾아봐야지. 엄마 안 했겠지. 지금 책 찾고 계시고. 난 진짜 자기 먹여 자기가 앉아야지. 진짜 어떡하는지 모르겠어요. 공부하기 싫었구만. 저는 공부하는 건 싫어도 나중에 더 싫어요. 그래.
자, 우리 되게 축약해서 할 거예요. 사실 뭐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요, 이게 평면도형이나 입체도형 구분을 하셨는데요. 뭐 그거 상관없이 그냥 어차피 평면도형은 부피는 없죠. 그리고 입체도형 같은 경우는 겉넓이라는 게 존재해요. 겉넓이. 근데 겉넓이도 어차피 넓이죠. 자, 그래서 결론부터 낼게요. 자, 우리 닮음의 활용에서는 이제 넓이의 비와 부피의 비가 같이 나오는데, 자, 보시면, 자, 닮은 비라는 거 우리가 다시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그거는 무조건 이 길이의 비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두 삼각형이 있었을 때 길이의 비를 비교했었죠. 자, 그림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림을 그려봤을 때, 자, 두 개의 닮은 삼각형이 있어요. 이렇게 닮은 삼각형이 있어요. 그랬더니 얘가 1일 때, 얘가 지금 2래요. 맞죠?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삼각형의 높이의 비도 몇 대 몇일까요? 그렇죠. 높이라는 것도 길이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다 길이의 비가 1대 2가 똑같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자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거 1대 2라고 놓지 말고요. 얘를 A, 2A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럼 얘는 H가 되고요. 얘는 2H가 되겠죠.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닮은 비가 몇 대 몇이냐면 얘 닮은 비가 1대 2예요. 즉 길이의 비가 지금 1대 2인 상황이죠. 자, 그러면 얘는 적지 마세요. 자, 얘 두 개 넓이를 구할 거야. 아유, 잠깐만요. 아래에다 해야 되는데. 여기 쓰셨어요? 미안해요. 자, 여기 A라고 넣고요. 여기를 이제 2A로 넣으세요. 우리가 밑변 높이 이렇게 구해서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넓이를 한번 구해보려고 했더니, 자, 넓이를 각각 구해볼게요. 자, 넓이는 첫 번째 삼각형이 2분의 1 AH가 되고요. 두 번째 삼각형은 2분의 1에 2A 곱하기 2H가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넓이의 비를 한번 나타냈는데요. 2분의 1 AH, 2분의 1 AH 양변을 나눴어. 그랬더니 좌변은 1이 되고요. 우변은 4가 되겠죠. 됐어요? 자, 그래서 다시 살펴보면 우리가 닮은 비가 분명히 1대 2였어. 즉 길이의 비가 1대 2였는데 넓이의 비를 나타내봤더니 1대 4가 됐어요. 자, 1대 4는 뭐가 생략된 거냐면 1의 제곱 대 2의 제곱으로 다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닮은 비가 1대 2다? 그러면 넓이의 비는 얘가 1의 제곱 대 2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얘는요, 넓이를 구할 때는요, 길이를 2번 곱해요. 그 개념이야. 2번 곱하기 때문에 길이의 비의 제곱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편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입체도형에서도 가능해요. 자, 입체도형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두 개가 닮음이에요. 닮음인데 얘도 1대 2라고 한번 가져갈게요. 이번에 2대 3으로 한번 해볼까요? 2대 3으로 해보자. 자, 여기를 2A라고 놓고요. 여기 길이를 3A라고 놓을게요. 그럼 얘는 닮은 비, 즉 길이의 비는 2대 3이에요. 2대 3.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높이 부분도 얘를 B라 2B를 2A, 2B라고 놓으면요. 얘도 3B가 되겠죠. 왜? 닮은 도형이니까. 자, 그럼 여기서 우리 겉넓이의 비는요. 넓이의 비랑 똑같아요. 그럼 얘는 두 개 곱하면 4AB가 되고요. 얘는 9AB가 되겠죠. 그럼 얘는 4대 9가 되고 얘는 2의 제곱 대 3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요. 겉넓이는 뭐 한 면의 넓이는 똑같죠. 그래서 닮은 비일 때 닮은 비의 제곱비로 들어가요. 그래서 입체도형이든 평면도형이든 넓이의 비는 닮은 비의 제곱으로 들어간다. 무조건 넓이는 그래서 2번 곱하니까 제곱이야. 자, 근데 우리 부피의 비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부피. 자, 부피의 비는 이제 하나 더 설정을 해야 되겠죠? 여기를 2C라고 놓으면 여기는 3C가 되겠죠. 자, 그럼 부피를 구할 때는요, 세 개 다 곱하는 거죠? 그럼 2A 곱하기 2B 곱하기 2C가 되고요. 얘는 3A 곱하기 3B, 3C가 되겠네요. 자, 그럼 A, B, C를 양변에 나눠주면 얘는 2의 세제곱 대 3의 세제곱. 닮은 B의 세제곱비로 내려갔죠. 그래서 이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닮은 도형의 부피, 구도 마찬가지야. 지금 증명 멘트만 했는데요. 구든 뿌리든 뭐 이제 각불대든 전부 닮은 도형의 길이의 비를 제곱하면 겉넓이의 비, 넓이의 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피의 비는 세제곱으로 들어가면 다 나온다. 이거 그냥 끝이야. 너무 쉽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너무 쉬워서 잘 안 나와요. 가끔씩 툭툭 오늘 점수 먹어라! 이렇게 할 때 주는 거야. 간단히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책 살짝 볼까요? 자, 8-2번 볼게요. 140페이지. 쌤 140페이지 펴보세요. 자, 얘는 일상생활에서 측정하기 어려운 거를 실제 거리나 높이 닮은비 이용하는 건데요. 그냥 그림 그려놓고요. 우리 기존에 하던 삼각형의 닮은비 해서 찾은 거 있잖아요. 길이 찾고 막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그림만 보조선 필요할 때는 보조선 딱 그려서 그냥 삼각형의 닮은비 구하면요. 우리 2D의 길이 그냥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건축물의 높이를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딱히 정리할 필요는 없어요. 너무 쉬워. 그냥 그대로 똑같이 하면 된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축도와 축적이에요. 축도와 축적. 자, 두 번째. 얘 정리할게요. 축도와 축적. 적어봐요. 그게 뭐예요? 줄인 그림. 들어오세요. 자, 보시면 축도와 축적이 뭔지부터 볼게요. 자, 축도. 말 그대로 축자가 축약하다, 줄이다 이런 뜻이야. 네, 도자는요, 그림도예요, 그림도. 그래서 축약한 그림이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돼요. 그래서 뭐 어떤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줄였대요. 이제 사실 늘린 것도 있긴 있어요. 우리가 물벼룩 이런 거 그림 봤어요? 과학책 이런 걸 보면요, 이게 물벼룩이 이렇게 이제 확대돼서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막 내장 있고, 여기 뭐 눈이 있고 미토콘드리아 막 있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뭐 세균 확대시켜 놓은 거. 사실 늘린 그림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근데 축도라는 것 자체가 좀 줄인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요. 사실 개념 자체는 줄인 것만 생각을 하는 거야. 줄인 것만. 그래서 축도라는 건 우리가 일정 비율로 줄여요. 왜? 보기 편하게 하려고. 우리 보통 축도가 어디서 사용이 되냐면요. 지도 있죠, 지도. 실제로 네이버 지도 켰을 때 얘가 그냥 그림을 그대로 가져오면 우리가 얘를 볼 수가 없어요. 딱 켰는데 땅바닥 살짝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 그림을 봐야지 길을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축약해서 나타낸 그림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축약해서 나타낸 그림을 그렸어. 자, 그러면 얘를 정확하게 좀 사용을 하려면 얘를 어느 정도로 줄였는지 정확한 척도가 있어야 돼요. 분명히 네이버 지도를 봤는데 얘가 1cm 간격으로 이렇게 나타냈을 때, 그럼 얘 실제 길이가 몇인지 알아야 우리가 계산도 하고 걸리는 시간이랑 이런 거 계산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축척이 반드시 필요해요. 자, 그러면서 축척이 뭐냐? 얘는 축약한 척도야. 축약한 척도. 그래서 기준이라는 소리야. 척도라는 게 기준이죠. 그래서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대충 막 줄여놓은 게 아니라, 얘는 몇 대 몇으로 줄이자 해서 기준을 설정한 게 축척이야. 자, 그래서 정확한 정의는요, 축도와 실제 길이의 비율이래요. 자, 그럼 누가 분모로 가야 돼요? 비율은 이제 분수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누가 주인공이야? 얘는요, 자, 얘와 얘니까 축도 대 실제. 이건 비예요, 비. 뭐뭐와 뭐뭐는 비는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얘를 비율로 바꾸면
실제 오른쪽에 있는 애가 분모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분의 축도. 얘가 축척의 개념이야. 자, 그냥 외우세요. 이거 다 필요 없고요. 월차 약속이기 때문에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축척은 반드시 중요해요. 바꾸시면 안 돼요. 실제가 밑에 와셔야 돼요. 왜? 우리는 실제가 더 커요. 축약시킨 거니까 실제가 더 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모가 더 큰 게 좋죠. 그래서 축도가 분자에 오시면 돼요. 당연히 길이 써야 되고요. 자, 근데 140페이지의 책을 보시면은 맨 아래에 축척이 나와 있고 축도에서의 길이 그리고 실제 길이 공식이 세 가지로 나와 있어. 약간 소금물이나 이제 거속시 느낌이죠. 거속시랑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만 외울 거야. 왜요? 야, 이 문제가 한 기에 한 번 시험 나올 때 한 두세 문제씩 나오면요, 우리 빨리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문제를 다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나올까 말까 해요, 사실. 내신에서 그냥 한 문제 정도 나오고요. 실제로 뭐 우리가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2학년,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 2, 3학년 그때 나오냐? 아,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얘를 기억에서 살리는 게 목적이야. 최대한 기억에 살리는 목적. 그럼 우리 식을 3개 외울 게 아니라 하나만 외워놓으면요, 우리가 축도를 구하고 싶어. 그럼 얘는 빈칸으로 뚫어놓고 축척은 알려줄 거예요. 실제도 알려줄 거야. 대입해보고 1차 방정식 푸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3개 외우는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마시고요. 얘 하나만 기억해놓고 그냥 알고 있는 거, 알려주는 걸 다 때려 넣어요. 뭐 얘를 알려줬어? 그럼 실제 길이 구하라고 하겠죠. 넣고 계산만 해주시면 된다. 3개 다 외우지 마세요. 하나만 외우세요. 알겠죠? 그래서 축척은 실제분의 그림이다. 실제분의 그림. 아시겠죠? 자, 이게 끝이야. 닮음의 활용은 너무 쉬운 거고요. 자, 그러면 140페이지 그 A단계 다 풀어보세요. 5분이면 충분할 거거든요. 준비, 시작! 하나밖에 없네. 그래서 오늘 좀 여유롭고 하니까 쌤비도 좀 내야겠네요. 혹시 오답 프린트 다 해오셨나요? 다 있어요? 이따가 제출할게요. 여기 오답 프린트도 없니? 아니요. 있는데 안 했어요. 그냥 수시를 아예 안 했죠. 맞아요. 잘 돼요.
8시 45분에 연락을 했구나. 못 봤어. 너 출근하느라고. 일 분 남았어요. 빨리 해보세요. 몇 마리인지 6번이요. 1243이에요. 축도에서 그림이 축도잖아요. 축도. 그죠? 그림이 축도인 거야. 그림에서 두 지점 사이의 길이는 몇 센치냐? A, B 사이의 실제 거리가 1.2km래요. 축척을 보셔야 돼요. 축척. 축척은 아니 근데 지금 실제 분에 식을 써봐. 실제 식을 써놓고요. 알고 있는 거 대입해. 야, 식을 써놓고요. 알고 있는 것만 대입해. 축척 알려줬고요. 실제 길이 알려줬죠. 식 써서 대입하면 축도 길이 나오겠죠. 눈으로 보면 안 되죠. 써서 해야 돼, 써서. 인수로 나오는 게 맞죠? 축척. 천천히 해보세요. 시간 더 줄 테니까요. 743, 744 다 해보세요. 자, 천천히. 다 냈어요? 네. 좀 남았어? 좀 더 풀어봐. 예. 다 있어요. 다 불러도 될까요? 채점해보세요. 네. 예. 자, 738번에 1번부터 1대2, 1대2, 1대4. 그래서 2번은 둘레의 길이니까 1대2 똑같이 가셔야 돼요. 자, 739에 가로 1번에 9대16, 2번은 48제곱센티미터.
740 1번부터 1번에 3대5 2번에 3대5 3번에 9대25 4번에 27대 125 27대 125 뭐 3의 세제곱 대 뭐 5의 세제곱도 괜찮아요. 자, 741번 1번에 9대 4 2번에 27대 8 27대 8 자, 3번에 120 제곱센티미터 4번은 540 세제곱센티미터 742에 가로 1번은요.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C가 닮음 걔가 닮은 비가 5대1 그리고 2번은 9m 743은 6cm 자, 킬로미터인데요. 6cm요. 744에 2km 2km 같이 해볼까요? 743 743 743 해볼게요. 그래요? 그거를 센티미터로 바꿔봐요. 네. 아, 몇 센치냐고. 자, 일단은 얘가 지금 우리가 알려준 게 축척 알려줬어요. 축척이 지금 2만 분의 1이래요. 당연히 얘는 분모가 더 크겠죠. 실제는 보통 더 커요. 그림보다. 그래서 2만 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축도가 그려진 거야. 축도. 얘가 축도라고 지금 알려준 상태예요. 직각삼각형이고 ABC 여기 길이가 지금 10cm로 나와 있죠.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A, B 두 지점 사이의 실제 거리가 1.2km래요. 자, 그럼 A, B에 대해서 얘를 X라고 놓을게요. 지금 얘는요, 그림에서 길이에요. 그림에서. 그러면 두 지점 사이의 길이, 축도에서의 두 지점 사이의 길이를 구하니까 걔를 X로 구한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축척이라는 식을 먼저 작성을 해요. 자, 축척은 실제 길이 분의 그림 길이죠. 그냥 단순하게 실제보다 그냥 그림으로 쓸게요. 그림.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제 대입할 거야. 자, 우리 축척이 2만 분의 1이라고 알려줬어. 그럼 여기다 쏙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길이는 얘가 1.2km라고 알려줬어요. 맞아요? 그러면 그림은 우리가 뭐야? 얘는 x 센티미터로 가야 되겠죠. 자, 이제 한번 대입해서 식 써볼 거야, 여보야! 봐야 돼. 이거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단위가 달라. 그래서 단위를 통일시켜주기 위해서 얘를 우리 센티미터로 바꿀 거예요. 센티미터로 바꾸면, 자, 얘한테 1000을 곱하면 미터로 바뀌어요. 그러면 1200 미터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100을 곱하면 센티미터로 바뀌죠. 그러면은 120000 센티미터가 돼요. 얘가 1, 2,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x. 됐어요? 그럼 이제 양변에 뭐 곱할까요? 12만 곱하면 될까요? 12만을 곱하면 얘가 없어지고요. 12만 곱하면 얘가 몇이요? 6인가요? 그러면 6이 x가 되고 답이 되는 거겠죠. 답은 6cm로 가는 거예요. 적어봐. 다 적었어요? 그래서 이건 헷갈려요. 선생님도 헷갈려. 그냥 눈으로 가면요. 근데 이거를 익숙하게 만들 필요가 없는 거야. 왜? 거의 안 나오니까. 겁나 안 나와요. 내신 때 딱 한 문제 나올 거예요. 내신에 그냥 그때 이거는 그냥 칙 써놓고요. 대입하면 끝난단 말이에요. 좀 효율적으로 공부하세요. 진짜 내가 시간이 너무 많아. 진짜 의대 갈 것 같아. 1초라도 아껴야 돼. 그럼 3개 다 외우세요. 10일. 그렇죠? 근데 의대생도 이런 거 이렇게 외우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자, 그 다음에 744죠. 744. 자, 이번에는 두 지점 AC 사이의 실제 거리는 몇인가요? AC가 축도에서 10cm잖아요. 그럼 또 축적을 봐요. 축척. 축척에서 축척은 얘는 2만 분의 1 똑같죠? 그러면 실제는 몰라요. 그럼 실제를 Y라고 넣을게요. 그럼 그림은 10cm잖아요. 그거 넣고 식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2만 분의 1은 얘가 실제가 궁금한 거니까 Y. 얘는 10cm.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됐어요? 자, 그러면 양변에 Y를 곱하고 2만도 곱하면 되겠죠. 2만이랑 Y를 양변에 곱해요. 그럼 좌변이 Y가 되고요. 얘는 2만 Y니까 Y 없어지고요. 20만이 되겠죠. 됐어요? 이거 할 수 있잖아. 충분히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단위가 우리가 센티미터야. 왜? 얘를 따라갔으니까. 여기 10이라고 놨으니까 단위가 10cm야. 그러면 Y가 이제 20만이니까 얘는
2개 지어지면 미터, 3개 지으면 킬로미터. 아, 이 킬로미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됐어요, 이겸. 그래서 얘가 눈대중을 가면 굉장히 틀릴 위험이 크니까 꼭씩 써놓고 대입을 정확히 하는 게 좋겠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넘겨서 대표 문제 빨리빨리 풀어봅시다. 자, 745번 시작! 오늘 피타고라스 정리도 나갈까요? 아니야. 예, 밀린 거 합시다. 밀린 우리 기념을 좀 밀렸으니까. 오우. 대염. 네. 자, 답은 4번? 4번이요. 답이 나와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헷갈리죠? 아니 예. 넓이랑 그런 자, 볼게요. 자, 그냥 단원이 연결하면 돼요. 자, 일단은 지금 닮음이 뭐가 있냐면, 자, AD 삼각형이랑 삼각형 ABC 있죠? 자, 얘는요, 평행선이니까 그냥 바로바로 AA 쓰시면 돼요. AA 닮음. 자, 그럼 닮은 비가 몇이냐면, 얘가 6대 10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닮은 비는 6대 10인데 2로 나눠주면 3대 5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넓이의 비 응용을 시켜서 넓이의 비는 3의 제곱 대 5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은 9대 25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ABC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AD가 15래요. 자, 그럼 넓이의 비. 자, 9대 25는 15대 X 이렇게 가면 ABC의 넓이가 나오겠죠. 그러면 내부에 3 약분할까요? 3 약분하면 3. 5가 되고요. 그러면 얘는 3x는 125. 그러면 x는 3분의 125. 약분 안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아시겠죠? 그래서 넓이의 비 천천히 좀 써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751번 풀어보세요. 얘도 넓이의 비 활용인데요. 천천히 좀 읽어보세요. 이거 글이 말이 많네, 얘네가. 자, 풀었어요? 다음 뭘까요? 답 2번. 맞아요? 네.
자, 얘는요, 넓이의 비를 쓰면 될까요? 사실 뭐 넓이의 비를 써도 되지만요, 그냥 닮은 비 이용해서 뭐 가로에 몇 장, 세로에 몇 장 들어가는지 이거 생각해도 상관은 없어요. 굳이 넓이로 갈 필요는 사실 없는데요. 단원 자체가 이제 넓이의 비, 부피의 길이의 비 이거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답은 2번 나오겠다. 안 해도 되죠? 자, 그러면 7555 풀어보세요. 7555. 다 했어요? 네. 쉽죠? 답 뭐예요? 그렇죠. 200제곱센티미터. 어우, 잘하네요. 자, 잘하셨고요. 넘겨서. 자, 그럼 758번 풀어보세요. 이제 또 넓이 얘기하고 있네요. 답 나와요? 뭐 나와요? 140점 나왔어요? 잘했어요. 자, 근데 여기 저기 문제에서 맨 아래 가로 그 단서 조건이 있거든요. 그거 잠깐 같이 볼게요. 자, 여기 단, 가로 안에 보시면 돼요. 필요한 포장지의 넓이는 용기의 겉넓이에 정비례한다. 정비례한다 밑줄 쳐보세요. 그러니까 포장지의 넓이랑 용기의 겉넓이가 정비례한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정비례라는 건 어떠한 변수가 하나가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4배가 됨에 따라서 다른 변수도 어떻게 돼요? 똑같이 2배, 3배, 4배가 되는 거죠. 그게 정비례의 정의야. 근데 이건 실제 문제를 풀 때 도움은 안 되고요. 자, 아래다 살짝 적어 놓으세요. 정비례한다 밑에다가 비례식 써도 된다. 이렇게 적어 보세요. 비례식을 써도 된다. 그래서 정비례라는 거는요. 나온 이유가 비례식에 써도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아시겠죠? 나중에 또 나오니까 체크하시면 비례식 쓰셨죠? 가능하면 처음에 비례식 꼭 쓰세요. 그냥 암산으로 뭐 나누고 하면은 중구난방이야. 내가 제대로 아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꼭 비례식 써주세요. 그래서 지금 닮은 비가 3대 4죠. 그러면 넓이의 비는 9대 16이죠. 9대 16은 A의 겉넓이가 81 대 X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꼭 쓰세요. 비례식. 자, 넘기고 762번 또 풀어보세요. 뭐 부피의 비로 들어가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예. 보통 하루에 몇 시간 주무세요? 선생님 뭐 5시간이나 6시간 정도. 와. 4시간 잘 때지. 저는 8시간 자요. 근데 선생님이 자꾸 이제 선생님도 그렇게 자고 싶거든요. 근데 그게 생활 패턴도 그렇고 쉽지가 않더라고요. 원래 8시간, 9시간 자는 게 좋대요. 이제 조금 자는 게 되게 안 좋아요. 이게 패턴이 잘 안 바뀌더라고요. 뭐 안 잔다고 옛날 누구죠?
스티브 잡스였나요? 스티브 잡스나 그 호킹 박사? 아시죠? 천재들 호킹. 스티븐 호킹 박사가 박사였어요. 호킹이 아니라 호킹. 아, 이렇게 있잖아요. 아, 뭐 하는 사람이었더라? 호킹 박사라고 되게 이제 천재적인 박사가 있었어요. 찾아봐. 아무튼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잠을 왜 자냐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막 뭐라고 했어. 야, 잠잘 시간이 어딨어? 생각해야지. 근데 그 사람들 결국 일찍 죽었어요. 벌써 쉬는 시간이에요? 예. 자, 답은 뭐 나와요? 184요. 184 세제곱센티미터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얘는 비례식 꼭 세우세요. 자, 비례식은 8대 27은 x대 621 이렇게 세워주셔야 돼요. 비례식 꼭 세워보세요. 자,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개념 원리 같이 있다가 풀고 쌤비 좀 풀 시간을 더 줄게요. 됐죠? 쉬세요.